개장 전 75분 오늘 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움직인 뉴스들 먼저 복귀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국장 복귀는 지능순 말 생기도록 할 것, 정부 주 4.5일째 연내 입법입니다. 조정은 하루뿐, 코스피는 이틀 만에 신고가를 재경신했던 어제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침체 후회하는 인하가 아니라 보험성 인하라는 점이 부각이 됐고요. 성장주 위주의 강세 속에서 드디어 8만전자의 SK하이닉스는 신고가, 반도체 랠리도 다시 시작됐죠. 보시듯이 양시장 장 후반까지 상승 탄력을 키워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뉴스, 헤드라인 첫 번째 줄로 언급한 내용입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 작년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 인터넷에서 조롱이 담긴 의미로 쓰였던 말이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기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법 개정안은 몇 가지 조치를 추가하면 끝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결국에 3차 상법 개정안에 담긴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힘을 싣는 발언이죠. 국장 복귀는 지능순. 그만큼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는 확고하다는 걸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수급이 자극된 건데요. 시장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은 더 많이 남았죠. 강세장의 스토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세 속에서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는가? 마찬가지로 스토리가 있는 섹터겠죠. 반도체가 연일 강한 가운데 이미 반도체 호황에 대한 이유는 모닝브리핑 시간에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순환매 변동성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랄까요.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섹터. 그리고 어제 코스닥의 키 맞추기에 일조한 로봇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규제 완화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 로봇 성장의 스토리는 이렇듯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AI라는 글로벌 트렌드, 그동안에는 챗 GPT, 그록, 퍼플렉시티 등 생성형 AI가 주요 화두였다면 이제는요, 사용자의 명령이 없어도 알아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추론이 가능한 에이전틱 AI, 여기에 기계 AI가 탑재된 피지컬 AI가 핫한 키워드죠. 자, 이 피지컬 AI에 로봇이 해당하는 것이고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부터 테슬라의 옵티머스까지 글로벌 투자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동안은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 활발했는데 최근에는 현대무벡스 같은 산업용 로봇 관련주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정책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연내 주 4.5일 근무제 입법 추진까지 로봇은 사실 쉬는 날이 필요가 없죠. 여기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요, 핵심 규제 합리화 회의를 주재하고 로봇 규제 완화를 논의했다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가 쌓이고 있는 건 맞지만 현재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을 봐야 될까요? IM증권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한 주요 휴머노이드 업체들의 향후 로드맵이 구체화될 전망이라며 휴머노이드 상용화 수혜도가 높은 종목들, 그중에서도 관절인 액추에이터 모듈 기업들을 주목했습니다. 로보티즈, 사면과 같은 종목들은 보시듯이 업황 역시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신한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 부품 기업을 언급, 이와 함께 대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가시적 매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기업들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자, 일단 일정적으로는 현지 시각 11월 6일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는 7일 오전 5시, 테슬라가 2025년 연례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어제 관련 포스터가 좀 공개가 됐죠. 이번 포스터의 정중앙에는요. 보시듯이 옵티머스 로봇의 머리로 보이는 이미지가 강렬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종종 이렇게 포스터 이미지로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억하실 겁니다. 장기 청사진 마스터 플랜 3를 공개할 때는 테슬라 문짝으로 보이는 무늬를 배경으로 쓰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끌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옵티머스, 전기차 기업을 넘어 로봇 AI 기업으로 변모하겠다는 야심과 함께 혹시 이번 행사에서 로봇이 주된 주제가 되는 건 아닌지 하는 기대감도 커집니다. 자, 어제 LG전자가 테슬라 옵티머스 밸류체인에 합류했다는 추측까지 나오면서 LG전자부터 관련 로봇주들이 강했죠. 투자 관점에서 일정 함께 주시해보시죠.
자, 오늘장 관전 포인트 무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보험성 금리 인하 속에서 유동성 랠리가 펼쳐졌죠. 특히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가 보시듯이 쭉 상승하면서 2021년 11월 무려 4년 만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원전, 양자, 가상화폐 등 테마주들도 강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훈기가 중소형주 위주로 더 확산이 될 수 있을지 개장 이후 관전 포인트로 함께 주시해 보시죠. 그럼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아네스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애프터마켓 마감 현황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선 더존 비중이 10%로 압도적인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스웨덴의 유명 사모펀드 EQT 파트너스가 더존 비중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투짐을 자극했고요. 어제 반도체 소부장줄이 강세 보인 가운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협력사인 코리아 서키트가 반도체 패키징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장중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DS 단석은 캔 형태의 공급 폐식용류 정제공정 자동화 시스템 관련 특허 취득 소식에 주목받았고요. 방산주도 강세 이어가는데요. 현대로템 1.66%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보시죠. 최근 SKT와 KT 등 주요 통신사는 물론 롯데카드까지 대규모 해킹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지자 보안주가 다시 뛰었습니다. ICT 6.24% 상승했고요. 보로노이는 미국 기업과 2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5.34% 강세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특징주로 체크해 보시고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주 4.5일제 근무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러 가지 스토리도 겹치면서 로봇주가 강세였는데요. 나우 로보틱스 정규장에서 22% 급등한 데 이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3.31% 강세였습니다. 나우 로보틱스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넥스트레이드 거래가 중단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고요.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상승세, 코스닥 시장에선 엑시콤과 STI가 각각 3%대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특징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특징주입니다.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의 사모펀드 EQT 파트너스가 더존 비중 경영권을 인수합니다. 김용우 회장 지분과 신한투자증권 지분을 합쳐 약 31.4%를 확보하며 향후 공개 매수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지분 100% 기준 기업 가치가 약 3조 원 중반으로 평가되면서 매각 대상 지분은 1조 원대 중반의 거래가 형성됐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글로벌 사모펀드 EQT의 자금력과 경영 효율화 기대감과 더불어서 더존 비즈원이 AI 솔루션 원AI를 앞세워 매월 500개 이상의 신규 기업을 확보하고 의료 자원 관리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성장성이 확대됐다는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보로노이는 자가 면역 질환 경구 치료제 후보 물질을 미국 안비아 테라퓨틱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코스닥 시장에서 강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최대 200억 원으로 보로노이는 선급금으로 안비아 보통주 500만 주를 확보하고요. 향후 개발 단계별 마이스톨 달성 시 최대 159억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상업화 이후에는 순매출의 3%를 로열티로 받기로 했는데요. 이번 계약은 보로노이가 항암제 중심 파이프라인을 넘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현금과 지분을 동시에 확보해 개발 부담을 줄이고 안정 수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데요. 글로벌 계약사들도 연구 중이지만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어서 시장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스토리 전해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 특징주 아네스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손창현 입사인베스트먼트 팀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더존 비즈원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모멘텀도 있고 매각 이슈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추가 상승세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동사가 AI 쪽 관련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근데 동사는 이미 이제 ERP 전자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국내 뭐 중소기업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1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글로벌로 봤을 때는 SAP나 뭐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의 뭐 ERP가 있는데 이건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뭐 라이센스 피가 원체 비싸기 때문에 국내 쪽에서는 ERP를 이제 이 동사 더존 비즈원의 ERP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주은행의 지분 투자 2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이 제주은행 디지털뱅크 전환을 하면서 ERP 제품에 대한 적용이 본격적으로 된다라고 보면
이 관련된 상품도 상당히 좀 많이 팔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뭐 AI 기반 관련돼서 정보구독 TF를 출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사 전자신문은 이 양질의 데이터 정보력을 바탕, 그리고 테크핀 레이팅스라고 하는 회사는 일단 기업 신용평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리서치를 이제 구독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소버린 AI ETF도 출격을 하고 있는 준비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자산운용에서는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소버린 AI ETF를 출시를 하고요. 그리고 신한자산운용에서 9월 23일 날 솔 한국 AI 소프트웨어 ETF를 상장하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 기초자산으로 보고 있는 회사가 이제 더 좋은 비전이다. 그런 점에서 이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매각 관련된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이 스웨덴계 PEF 쪽의 사모펀드의 인수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은 제가 봤을 때는 뭐 10만 원 돌파하면서 11만 원에서 12만 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어제 올라가긴 했지만 조정 시에는 좀 일단 단기적으로 매수 가능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신사업에 대한 성과가 얼마만큼 부각이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가 찍히는 기업의 추가 수급 유입 기대감도 있는 더존 비즈온 함께 확인해 봤고요. 보로노이 함께 체크를 해볼까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과의 200억 원 규모의 기술 계약 체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애프터마켓에서 5%대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 신고가 흐름을 경신하고 있거든요. 보로노이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보로노이도 뭐 금리 인하기에는 바이오 관련된 섹터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미 24년 8월에 그 옵션 계약을 맺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VRN 공포 영사죠. 그래서 자기 면역 질환 치료제 관련돼서 이미 계약을 맺은 상황이지만 이걸 이제 상당히 좀 후보 물질로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암비아 테라피틱스가 독점 인수권 행사를 하면서 본계약으로 전환이 됐다. 어떻게 보면 전환했다라는 이유 자체는 다양한 부분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을 통해서 이 암비아 테라피틱스가 이의 지분과 현금을 동시에 좀 취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총 계약금은 한 200억 정도 가치라고 좀 보고 있어서 상당히 재무적인 부분에서 건전성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글로벌 임상 추진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VRN 영사는 이제 자가 면역 치료제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VRN10 이거는 유방암 치료제 관련된 부분으로 올해 일상 종료 후에 기술 이전 추진 가능하고요. 그리고 VRN11은 표적암제 그 비소 세포암 치료제 관련된 부분의 레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면서 단기적인 흐름은 뭐 역시 고점을 한 번 더 갱신을 하면서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한 20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로노이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양자 암호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미국 양자 컴퓨팅 기업 아이온큐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에너지부와 우주 양자 기술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힌 건데요. 아이온큐는 자사 위성 플랫폼을 활용해 단순히 땅에서의 실험이 아니라 실제 우주 환경에서 양자 네트워킹과 센싱을 시험해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D-웨이브 퀀텀도 아태 지역에서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한 예약이 폭증하고 있어 일본 도쿄에서 양자 컴퓨터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의 훈풍이 한국까지 도착하며 전일장 섹터 전체가 6.95% 상승했고요. 한국 첨단 소재가 상한가 터치했고 아이윈플러스, 파인텍, ICTK 등도 강세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 내놓은 시각도 요즘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반도체의 대안이다라는 말도 있었고 창출할 경제적 가치가 1,000조 원 이상이라는 언급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양자컴 관련 종목은 이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언젠가 이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베팅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다시 말해 꿈을 먹고 크는 주식이라는 거죠.
단기적 변동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고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타임지 인터뷰가 공개된 가운데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가 엄격했고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자신이 탄핵당했을 것이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어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는데요.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예측이 힘을 얻으며 전일장 관세 협상 최대 수혜 섹터로 불려왔던 조선주가 약세 보였습니다. 가장 크게 내린 건 HJ중공업으로 8%대 약세 보였고요.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대한조선 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를 백지수표 형태로 원한다는 점일 텐데요. 해외 전문가도 이와 관련해 그 돈을 미국에 주느니 25% 관세를 막고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내놨을 정도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멕시코와 캐나다 같은 대체 거점을 검토하거나 현지 고용 운용의 실익을 다시 따져보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픽 전해드렸습니다. 이슈픽 분석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연일 미국에서는 양자 관련주들이 뜨겁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자 관련주들 동조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리게티 컴퓨팅이 미 공군과의 계약 소식에 12%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 이 양자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아직 기술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뭐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뜨거운 논쟁들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테마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매출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쪽에서는 관련된 기업이 양자역학을 통해서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별로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역시 국내 쪽은 이 실적보다는 성장성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로 보면서 어떻게 보면 양자 컴퓨팅 관련된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기업을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주로는 두 종목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CS고요. SK텔레콤과 공동 개발한 양자암호 원칩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종목, 그리고 엑스게이트는 양자암호 통신 기반의 VPN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두 종목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워드는 성장성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 이슈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간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펀드 요구에 그대로 응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영향에 조선주들이 조금 하락을 했고 아무래도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부각이 된 모습인데 조선주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조선주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림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은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된 대안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서든 협상으로 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에이펙 정상회담 전에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전략은 수익이 이미 많이 나신 회원들, 그러니까 고객분들이라고 하면 결국엔 일부 수익을 좀 실현하면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매수를 기회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만 보면서 대응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협상 마무리가 되고 나서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실 나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비중 관리를 조금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스가는 중장기 관점에서 보자 이런 말씀 들어봤고요.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